여러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어서 이 다음 주제는 민주당 전당대회 소식을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대호래. 김대호 PD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민주당 전당대회 이제 내일 모레 예비 경선이 있죠. 컷오프, 1차 컷오프가 있을 예정입니다. 지금 뭐 여러 후보들이 나와 있어요. 네. 자, 누구 뽑으실 거예요? 왜 이렇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까? 예. 앞부분 너무 길게. 예,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가 이겁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1차 예비 경선. 그래서 누굴 뽑으시겠습니까? 이거든요. 예. 아마 저희 방송, 뭐, 민주당 지지자분들, 그 다음에 민주당의 권리당원 분들이 많이 보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지금 어떤 분들을 정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선배님이랑 한번 예. 조그만 팁과 이런 도움을 좀 드리려고 설명드리러 나왔습니다. 네. 자, 일단 한번 보시죠. 어떤 분들이 출마하셨는지부터 살펴봐야 될까요? 네. 네. 자, 어떤 후보들이 나오셨는지. 네. 최고위원, 일단 뭐, 당대표 후보는 뭐, 다 아시니까. 네. 예. 김두관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 그 다음에 또 한 분이 더, 김지수 후보도 네네, 있는데, 맞습니다. 김지수 후보는 사실 누군지 잘 몰라요. 저도 잘 모릅니다. 예. 김두관 후보는 뭐, 잘 알고 있는데, 컨셉을 좀 잘못 잡으셨더라고. 저도 그래서 그 부분 봤는데 사실 당대표 후보에 여러 명이 나왔다는 것 자체는 전 좋게 봤거든요. 그렇죠. 왜냐면은 이게 당대표 후보로 등록을 하려면은 비용을 꽤 내야 됩니다. 5천만 원 정도가 아무튼 내야 되는데 이게 혼자 동무대를 쓰게 되면은 조합원에서 사실상 좀 그게 부담 준비나 이런 것들이 좀 부담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약간 좀 더 후보가 여럿일 경우에 진짜로 이게 실력 있는 사람들 확 눈에 띄고 이런 것들도 좀 재미도 좀 생기고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좀 더 활성화되는 게 있어서 사실 여러 명 나온 건 전 좋게 보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선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컨셉 부분은 제가 어떻게 봐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사실 김두관 후보가 나름 이제 나도 있어요. 그리고 차별화도 있어야 되지 않냐. 그리고 다양성이 있어야 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건 나쁘지 않았는데 여기서 자꾸 뭐 조금 이상하게 어긋나요. 이게 그것도 말하는 색깔이 이게 노란색이 있고 샛노란색이 있고 니리끼리한 색이 있는데 니리끼리한 색으로 가는 것 같아가지고 좀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그래도 사실 아마 너무 일방적인 분위기인 건 사실이니까 그래서 아마 저렇게 뭐 나름 좀 눈에 한번 띄어보시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뭐 좋아요 뭐 그렇다 치고 자 그래서 일단 당 대표 후보는 여기서 넘어가고 네. 아마 컷오프가 된다면 김지수 후보가 컷오프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선배님 우리 어차피 요거는 저희 지지자분들이 네. 정해줄 겁니다. 그래서 언제 열리는지 정확히 알려드려야 돼.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갖고 이거 설명을 한번 드려요. 예, 자 일단 뭐 최고위원들도 있고요. 자 일단 권리당원이 1인 2표죠. 네. 그리고 1차 예비 경선이니까 이게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네요. 네. 당장 내일부터죠? 그러네. 내일이구나. 내일부터 일요일까지. 그러니까 내일 오후 네. 4시 40분부터 일요일 오후 4시 40분까지 그러니까 48시간 동안 진행이 되네요. 예. 자, 여기에 최고위원 예비 후보만 하고 당대표 후보를 굳이 사진을 넣지 않은 이유는 당대표는 우리가 너무 다 알잖아. 어떤 결과도 너무 뻔하잖아. 그래서 했고요. 최고위원 예비 후보만 일단 넣었습니다. 사진을. 그리고 여러분 밑에 이 경선 일정도 함께 포함시켰습니다. 좀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여기에서 최고위원 예비 후보들부터 좀 살펴봐야 되겠네요. 네, 일단 이쯤 되면 시청자분들 제일 궁금해하시는 거 투표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제일 먼저 투표, 또 예, 어디서 합니까? 이 온라인 투표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아마 ARS나 카톡 이렇게 해서 문자나 카톡으로 아마 이제 권리당원분들께 지난번처럼 갈 거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일부터 당장 투표가 시작이기 때문에 일요일까지인데 한 번씩 그런 적이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 너무 몰려서 서버가 터져서 못하는 경우도 있었던 게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좀 넉넉하게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보시는 방법도 있겠고, 아니야 나는 빨리 해야지 내 속성이 풀릴 것 같아 하시면 지금부터 함께 저희와 고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네. 1인 2표라고 하면은 당대표 후보 선거에도 1인 2표고 최고위원 후보도 1인 2표고 그런 건가요? 네. 아, 당대표 사실 후보 선거는 사실은 크게 이야기할 게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예. 권리당원인데 자 1인 2표가 한 사람한테 투표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각각 한 명씩 2명한테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는 컷오프 4명을 정하는 1차 예비 경선인데요. 여기 지금 아까 인물 보신 것처럼 딱 2명만 골라야 되는 겁니다. 자, 전현희, 한준호, 강선우, 이성윤, 정봉주, 박진환, 김민석, 민형배, 최대호, 김병주, 김지호, 박완희, 이언주. 예. 이렇게 모두 13명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 중에서 몇 명을 걸러내는 거죠? 이 컷오프는 4명인데요. 4명. 여러분들이 투표하는 건 딱 2명이기 때문에 이 2명에 집중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4명이 이제 컷오프 되고 네. 나머지 9명이 이제 최종 후보가 되는 거네요. 네. 아하. 자, 뭐 최종적으로는 여기서 5명이 이제 최고위원이 될 거고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요거는 한번 다시 확인해 봐야 되는데 예. 컷오프가 5명일 수도 있습니다. 8명 남기는 게 원래 그거였는데 마지막 후보 1명이 하냐 안 하냐가 좀 갈렸다 지금 추가된 상황인 걸로 보이거든요. 네. 5명도 컷오프 될 수 있습니다. 예. 하여튼 또 지난번에 8명이 네네. 남았으니까요. 예. 자, 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선배님 누구 뽑으실 건데요? 글쎄 이게 그 당대표 선거 같은 경우는 딱히 막 그런데 이게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일단은 제가 저기 나오신 분 한 분 빼고는 실제로 어제 다 뵀던 분들이라서 네. 고민되시는 분들을 위한 팁을 하나만 드리자면 사실 누굴 뽑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전체적인 맥락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쉽게 사진 화면 잠깐 띄워봐 주시면은 네. 이번에는 1차 예비 경선에서 컷오프를 정하게 되지만 결론적으로 갔을 때 최고위원 5명을 선발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성이 1명이 기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성은 반드시 한 명이 들어가겠죠. 그럼 지금 나와 있는 전현희, 강선우, 이현주 이 3분 중에 1명은 무조건 되는 겁니다. 네. 근데 혹시 또 표를 또 많이 나오면 2명 이상의 여성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그렇죠. 5등 안에 여성이 하나도 없으면은 네네. 여성 중에 한 명이 일단 최고위원이 돼버리죠. 그래서 나머지는 4등까지만 최고위원이 되는 거고요. 여성이 만약에 5등 안에 한 명이 들어오고 또 그 여성 또 한 명 더 있으면 여성이 2명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우리 시민들의 투표가 어디로 향할지 주목되는 점이고 또 하나 또 재미있는 점은 이번에는 원외에서 나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자, 5번 정봉주 후보. 정봉주 후보. 컷오프의 트라우마를 벗어나게 도와달라. 사실 이것 때문에 출마를 고민을 했대요. 컷오프 트라우마가 있으셔가지고 고민을 했는데 뭐 또 컷오프 트라우마야. 하긴 지난번에 좀 그래서 좀 억울해 하셨어요, 많이. 그런데 당원들의 마음을 통해서 닥치고 공격해야 되는 포지션 하나가 필요한 것 같다라고 하셔서 하신 5번 후보와 또 6번 박진환 후보 이분은 제가 한번 뵌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는데 이분도 청주시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분하고 그리고 9번 안양시장 쪽에 계신 최대호
최대요. 네, 그리고 11번 김지호 전 이재명 대표 정무조정부실장, 그리고 12번 CEO 저쪽 시의원이신 박완희, 이렇게 원외 후보들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나왔네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 쪽에서 한 명 나올 거고, 원내 쪽에서도 짱짱하고, 원외 쪽에서도 관심 가는 분들이 많이 나왔다. 그래서 요 정도의 특징 정도는 제가 분류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대우 씨 그래서 누굴 찍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선택이고 여러분들이 보는 재미인데 그것까지 제가 이야기하는 건 옳지 않고요. 역대 보면은 결국에는 이게 결국엔 그거더라고요. 이렇게 얼마나 인지도가 있느냐. 인지도인데 인지도로 따지면은 우리 전현희 후보, 전현희 의원하고 민영배, 김민석 이 세 분이 가장 눈에 띄네요. 그리고 이현주까지 눈에 띄고요. 한준호, 강선우 이분들도 눈에 좀 띄는 분이 있죠. 저는 솔직하게 한 분도 못 보내겠는데. 야, 그렇죠. 투표권 한 8개 정도 줘야 된다고 보는데. 개인적으로 보자면은 일단 저는 골라볼까요 한번 그래도. 강선우 후보는 안 될 것 같아. 이유가 뭔가? 강선우 후보가 그렇게 인지도가 높지도 않아요. 그리고 인지도가 초선이다 보니까. 그리고 그렇게 좋은 이미지도 아니에요. 이번에 초선에 이번에 재선이에요, 이분이. 맞네. 재선인데 헷갈리죠. 아직까지 우리 시민들한테는 수박 이미지가 있어요. 그럼 상당히 있어요. 차라리 이현주 후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쌈딱으로 데리고 온 거 아닙니까? 영입한 인재잖아요. 쌈딱 인재. 그러니까 차라리 쌈딱으로 이제 최근에 나름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강선우 후보 같은 경우 약간 좀 포지션이 그동안 애매했어요. 그러면 조금 그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김지호 후보나 뭐 박진환 후보, 최대우 후보, 박완희 후보 같은 분들은 워낙에 인지도가 좀 떨어지죠. 김지호 후보가 그나마 조금 있으나 뭐 그렇게 인지도는 좀 낮은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글쎄 이분도 좀 색깔이 묘하죠. 합법적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또 이렇게 평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인데, 그러면 제가 한 분씩 특징을 정리를 해드릴게요. 전현희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해바라기 상징, 국민과 당원을 해바라기처럼 바라보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항상 하시는 분이라는 특징이고요. 두 번째 한준호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목표가 최고위원회에서 언론 쪽으로 개혁을 해서 여러분들께 TV를 돌려드리고 싶다 이런 부분 쪽이고, 강선우 의원 세 번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최고위원 자체가 당대표를 이렇게 하는 역할인데, 내가 빛나기보다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탄핵 열차가 잘 굴러갈 수 있는 쳇바퀴 역할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번에 출마 선언을 했고요. 네 번째 이성윤 후보 같은 경우에는 내가 검사 시절부터 윤석열에 대해서 나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없다. 그거는 그리고 윤석열에 대해서 가장 이래 갈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도전합니다라고 나왔고, 5번 정몽주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닭공 모드, 닥치 공격 원외에서 당원들의 민심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또 함께하면서 가열차게 지금 이미 정서적으로 지금 국회에서도 탄핵이 오는데기 시작하는데 왜 돌격하지 않느냐. 그 망설임이 아마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회의원이라면. 그럼 원외에 나 같은 사람 한 사람이 들어가겠다. 내가 돌격하겠다. 약간 이런 패기로 또 나오셨고요. 박진원님은 제가 잘 몰라서 제외를 하고요. 죄송합니다. 김민석 의원님 같은 경우에 사실 4선이라서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왜 쉽지 않냐고 얘기를 드렸냐면은 다른 게 아니라 본인이 이 자리에 나오는 게 맞나라는 고민을 많이 하셨대요. 좀 그래요. 내가 이 자리에 끼는 게 맞나라는 고민을 해봤고, 그렇죠. 당대표는 모를까. 최고위원도 많이 안 해본 것도 아니고, 그래요. 김대중 시절 때부터 했었는데, 근데 지금 이 비상시국 상황에서 보다 보니까 고민 끝에
지금 이 상황 여러 가지 노일 앞으로의 상황에 대한 컨트롤을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는 뭔가 한 명쯤 있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 나오셨다. 그래서 그 이야기도 이해가 갔고 민영배 의원님 같은 경우 8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검찰개혁 TF팀을 맡고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방면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시나리오를 되게 여러 가지를 염두에 두고 계신다. 이 상황, 저 상황, 약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다방면한 포지션을 수행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9번 최대호 안양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자체에서 이러이러한 목소리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이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싶다. 그리고 10번 김병주 의원님 같은 경우에 뭐가 있어요? 요번에 좀 활약을 많이 하셨잖아요. 네. 안 그래도 정말 눈에 확 띄는 활약을 하셨죠. 안 그래도 엊그제 나오셨으니까 그 이제 국민의힘과 이 한미일 동맹 갖고 108대 1 전투하는 거 못 보신 분 있으면 없죠. 꼭 봐셔라. 예. 자기 끝까지 사과 안 했다. 왜냐? 지켜야 될 건 지켜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그 나토 막 순방화 하는데 안보 전문가로서의 그걸 보여주겠다. 네, 김병주 의원도 재선이시고요. 네, 그걸로 이제 이제 특징이 나오셨고요. 김지호 이제 원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특이합니다. 최고위원회 나같이 좀 당원들이 쉽고 편하게 얘기할 수 만만한 사람도 한 명 있어야 되지 않겠냐. 안 만만한데 양반. 이렇게 그렇게 어필하고 이제 나오셨고요. 예. 12번 박완희 시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자체에서 당원들이 가장 많이 마주하고 실제로 뭐 전국 뭐 범국민 대회나 촛불 집회 한다 그럴 때 당원들 모집해서 버스 태워서 데려가고 하는 역할을 시의원들이 다 한다. 근데 이런 시의원들에 대한 목소리를 좀 대변하고 싶다라고 해서 이번에 출마를 이제 선언을 한 거고요. 13번 이제 마지막 이현주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여기에 계신 분들보다 국민의힘을 잘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을 겁니다. 그건 그래요. 그건 그래요. 내가 저기 속셈과 사정과 계략 거의 다 알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그쪽에 관련된 사람들 끌어올 수도 있거든요. 8명 끌어올 수 있다. 이런 외연 확장의 약간 중도 외연 확장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의 강점을 어필하면서 나왔습니다. 여기까지가 특징이고요. 야, 이거 재밌긴 하네요. 아우, 재밌네. 저는 그래서 저는 두 분을 선택한다면 저는 원외에서 한 분 뽑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제가 진짜 정몽주 후보의 좋아해서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포지션이 굉장히 잘 잡았다. 아하, 네. 그러니까 사실 저도 약간 개인적으로 정치 여러 가지를 바라보면서 윤석열 정부랑 싸우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많았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 얘기를 안 한 사람 없다라고 봐요. 근데 그거를 진짜 가열차게 마음으로 잘 담아냈다라는 그 투쟁의 의지가 보이는 게 있어서 원외에서 한 명 하면 이제 저는 정봉자 씨를 전 의원님을 한번 뽑을 것 같고 원내에서 뽑으라면 이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솔직히 여성은 쪽으로는 전현 의원님인 것 같고 저는 왜냐면 저는 약간 서영교 의원님이 원래 전 최고위원 회의 때 약간 엄마 같은 역할 많이 하셨어요. 네. 좀 약간 싸울 때 싸우고 네. 민생에 있어서 조금 약간 이런 거 관심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좀 다양하게 어젠다를 다루셨거든요. 엄마 같은 역할의 그런 자리를 대체하기 전현희 의원님인가? 근데 또 이현주 의원님의 어필도 약간 센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사실 한준호 의원이 좀 돼야지 많은 국민들이 조금 최고회의를 좀 지켜볼 것 같고. 이게 무시 못하는 게 저는 사실 생각했던 멤버가 한준호 의원이랑 안기령 의원이 이렇게 두 분 딱 투톱으로 세워놓으면 이거 국민들이 최고회의 한 번씩 들여다 보겠다. 뉴스에 나오면 한번 볼 것 같아요. 저는 그럴 것 같거든요. 젊은이들이. 그래서 좀 그리고 그러면 안 돼. 근데 외모를 떠나 저는 이게 강점이라고 봅니다. 외모가 잘생겼는데 실력이 안 받쳐주면은 그만큼 눈에 훨씬 더 잘 띌 수도 있는 악조건도 같이 가지고 있는데 그게 반대잖아요. 그 두 개를 다 잘하니까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또 김민석 우리 상황실장 하셨던 분은 또 근데 여분은 저는 괜찮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최고위원 자리가 아니더라도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당에서 어떤 유능한 자리든 다 오케이가 될 것 같아서 더 그렇죠. 좋은 자리에 쓰임이 필요할 것 같은 분입니다. 그건 그래요. 네. 그럼 이제 민영배 의원님과 김병주 의원님인데
글쎄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지금 뭐 일단 전현희 의원님하고 민영배 의원님은 아마 무난하게 당선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한준호, 김민석, 이현주 의원님도 아마 가능성이 그러니까. 높아요. 그거 다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제일 가능성이 떨어진다면 저는 우리 김민석 의원이 가능성이 좀 조금 더 떨어진다 봐요. 옛날 사람 느낌이 많이 나요. 진짜 옛날 사람 느낌 많이 나고 또 색깔이 또 조금 애매모호하다라는 느낌도 사실 솔직히 있어요. 좀 혹시 옛날에 그 단일화 철새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진짜 어떤 내용인가요? 예. 그때 이제 옛날에 이제 노무현, 정몽준 이 사람들 단일화 시킬 때 단일화 쪽으로 많이 했던 사람이 김민석 의원이었어요. 그래서 처음 알았어요. 노무현 대통령을 조금 힘들게 하셨던 분이에요. 그런 여파가 아직 뭐 무시는 못할 겁니다.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그 다음에 이제 김병주 의원님이 조금 유력해 보이고 그 다음에 지금 원내에서는 이성윤 의원님이 좀 제일 조금 가능성이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제가 이미 되실 것 같은 5분을 뽑아놨는데 마음에 요거는 다음 주에 공개하겠습니다. 일단 보겠습니다. 중요한 게 지금 왜 어차피 결국에 이번 컷오프 8명은 다 방금 이야기했던 분들 살아남을 것 같은데요 생각하시죠? 그래서 이 2명을 잘 골라야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는데요. 자, 이 투표를 권리당원 50%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중앙위원 50%고요. 시도당 광역위원장 이 투표가 50%가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점이 한 가지 뭐가 있냐면요. 지난번에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 연임에 대한 당헌당규 개정을 바꿨잖아요. 1년 전 사퇴에 대한 제한을 좀 바꾸자 해서 바꿨잖아요. 이때 나왔던 퍼센테이지가 85%입니다.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추가해야 될 점이 뭐냐면 이번에 시도당 관역위원장들이 8월 달에 전면 교체가 됩니다. 때가 됐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보다 좀 더 자신들이 생각하는 소신 투표로 이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번이 마지막이네. 마지막 그렇죠. 투표네.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번 쏴보겠다.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럼 당원들이 뽑은 사람이 누구고 중앙위원회에서 뽑은 사람이 다를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참여가 필요합니다. 누굴 뽑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끼고 응원하고 관심 갖는 분들을 뽑으시면 되는데 꼭 참여를 많이 해달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 오후 4시 40분부터 일요일 오후 4시 40분까지 권리당원 1인당 2표씩 행사하실 수가 있고요. 일단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밤중의 뉴스 오늘도 참 많은 시간 길게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고생 많이 하셨어요. 아닙니다. 저희 시청자분들이 좀 즐거우셨으면 좋겠는데 네. 불편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섞여 있었지 않을까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언제나 이렇게 또 함께 반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밤중